해서 정규 분포라고 하는 게 지금 평균이랑 표준 편차에 따라 가지고 하나의 그래프인데도 이렇게 표시되고 이렇게 표시되고 이렇게 표시되고 너무 힘드니까 어차피 같은 함수로 우리가 평균에서 떨어진 표준 편차의 이만큼의 넓이가 같다면 우리가 얘네들을 하나로 싹 다 움직여가지고 평행이동 싹 다 해버려가지고 하나의 위치에서의 해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친구를 우리는 정규 분포 중에서 하나의 친구 평균이 0이면서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할 거고요. 3번입니다. 표준 정규 분포. 자, 표준 정규 분포를 하는 의미는 뭐라고? 원래 여러 가지 친구들을 다 하나로 싹 다 몰아가지고 평행이동을 시킬 건데 그 표준 정규 분포는 우리가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이 친구로 다 싹 다 평행이동 해버릴 겁니다.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는 이 친구의 시그마에다가 1 넣고 평균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여전히 함수는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써드려야죠. 그래서 루트 2의 파이 시그마는 1로 생략분의 2의 마이너스 2분의 x의 제곱 평균이 빵이어가지고 여전히 이 친구를 종 모양의 함수로서 우리가 평균 쓸 건데 평균이 얼마나? 빵빵이다. 자, 얘네들한테 성질들 쭉 쓸게요. 자, 전제 조건 A, B가 이거일 때 1번. 자, 확률이 표준 정규 분포 우리가 정규 분포는 X 확률 변수를 X라고 얘기를 하는데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변수는 우리가 좀 특이하게 라지 Z로 읽기로 했어. 뭐 내가 여기 약속을 했습니다. 확률 변수를 Z라고. 그래서 Z인 친구로 얘기를 할 거고 얘가 0보다 클 때입니다. 크거나 같을 때. 자, Z인 친구가 내가 알고자 하는 확률 변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래. 그럼 0보다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의 확률을 쓰겠다라는 거고 전체가 얼마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양의 무한대까지가 다 더한 게 1이었잖아. 그러면은 0에서부터 이렇게 된 놈이 반띵이지? 0.5. 그 다음에 같은 의미가 0보다 이하 잡일 때도 얘네들이 싹 다 0.5 반띵이 됩니다. 전체의 반띵. 자, 0에서 이제 확률 변수가 A일 때까지의 확률은 이라고 하는 거 표준 여기가 0부터 A까지 이 친구의 확률이라고 하면은 요만큼의 넓이가 되고 그 친구의 넓이는 우리는 평균에 대해서 대칭되고 있다고 얘네들이. 그래서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한 것과 똑같다 확률이. 근데 이제 확률 변수가 A보다 클 때를 내가 알고 싶대. 확률을 A보다 클 때라고 하면은 요만큼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은 어디서? 이만큼의 반조가리에서 0.5에서 뭐 빼면 되는겨? 0에서 A까지의 확률을 딱 빼면 되겠지? 외우는 거 아니다. 이해하고 문제 풀 때마다 응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응용을. 그렇다면 반대로 Z라고 하는 놈이 A보다 이하 잡이 됩니다. 그러면은 A보다 이하 잡이라고 하면은 이 친구 주항을 포함하고 여기 있는 전체의 영역까지의 범위가 되는 거네. 그렇다면 얘네들은 0 반조가리가 0.5 더하기 저기 주항만큼 더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확률을 구할 거라고 해요. 확률로.
자, 그렇다면 A부터 B까지입니다. B가 A보다 클 때. 그렇다면 B가 한 요쯤으로 잡을까? 그러면 A부터 B까지라고 하면 요만큼의 영역이 되는데 이만큼은 뚝 보기가 힘드니까 우리는 어떻게 0에서 B까지의 넓이에서 0에서 B까지 요만큼의 넓이에서 뭘 빼면 0에서 A까지의 넓이를 싹 빼면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만큼의 면적이.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마이너스 A에서 B까지입니다. 그 마이너스 A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A는 어딘지? 마이너스 A는 얘의 대칭되게 여기에 있겠네. 그럼 마이너스 A부터 B까지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네. 그렇다면 얘네들은 의미상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더하기 0에서 B까지 가는 거랑 같은 건데 넓이가 같은 건데 이 친구는 뭐랑 똑같았다? 0에서 A까지 넓이랑 똑같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서 정규 분포를 다 보기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좀 흩어져 있는 애들을 보기가 좀 힘드니까 뭘로 바꿔서 다 싹 다 표준 정규 분포 평균이 0이면 표준 숫자가 1인 놈으로 다 바꿔가지고 해석을 할 건데 그렇다면은 원래는 평균이 0이 아니면서 표준 숫자가 1이 아닌 그 정규 분포를 어떻게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는 방법을 우리가 변화하면서 유리화할 때 학자 그래서 표준화라고 합니다. 표준화. 그래서 정규 분포의 표준화. 이렇게 생긴 놈들을 어떻게 이걸로 바꿀 건지 그 의미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놈을 어떻게 바꿀 거냐?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놈을 어떻게 바꿀 거냐? 자, x에 대한 평균입니다. 우리 지금 뭘 알고 싶다? 표준 정규 분포의 평균을 알고 싶은데 x라고 하는 놈에다가 내가 평균을 한번 빼고 표준 편차만큼 남은 놈들 한번 집어넣어 볼게. 대량 x에다가 평균 이렇게. 자, 이 친구는 확률 변수가 x에 대한 1차식으로 보여질까? 그렇다면 이 친구는 2의 x 개수는 이렇게 빼기 시그마분의 n. 그래서 얘네들을 시그마로 내가 묶어서 표현하면 2의 x 빼기 n. 해서 보니까 얘가 곧 스몰 m 평균인 거지. m 빼기 n이 되니까 뭐가 된다? 빵빵이가 된다. 이 친구의 평균이 뭐가 0으로 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정규 분포에서의 확률 변수를 x, 그 다음에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변수를 특이하게 z. 그인 친구는 확률 변수인 친구에다가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누면 되더라. 해서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변수는 x에다가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싹 나누게 되면 모든 정규 분포들을 표준 정규 분포 평균이 0이면서 표준 편차가 1로 바꾸는 친구입니다. 자, 그럼 표준 편차도 한번 얘기해줘야지. 표준 편차 z입니다. z 대신에 x-m 시그마를 집어넣어서 표현해볼게요. 이 친구는 x의 개수가 제곱으로 나올 거고 상수는 땡깔 거고 vx만 줄 거고 vx의 얘는 시그마의 제곱이랑 같은 거고 그래서 둘이가 어떻게 된다? 1로 되네. 약분돼가지고 그래서 이 친구가 표준 정규 분산이 1로 되는 1의 제곱이 x
x에다가 요거를 외워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내용이고요. 이제 앞에서 했던 이항 분포랑 지금 막 배운 정규 분포를 좀 관계를 좀 볼게요. 이항 분포랑 정규 분포. 그래서 지금 8단원이랑 9단원 3개가 합치고 있습니다. 관계. 자, 이항 분포라고 하는 놈은 라지 B에다가 내가 알고자 하는 시행의 횟수, 독립 시행일 때 내가 알고자 하는 사건의 확률을 이렇게 표현하고, 정규 분포라고 하는 놈은 우리가 라지 N에다가 평균을 쓰고 표준 편차의 제곱 혹은 분산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8단원의 마지막 외울 필요는 없고 내용만 가지고 갈게 라고 한 게 뭐였냐면, 시행의 횟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전체 1에 가까워지더라. 큰 수의 법칙이고, 우리가 이항 분포는 이산 확률 변수로 나온 거고, 정규 분포는 연속 확률 변수로 나온 건데, 이항 분포는 뚝뚝 끊어진 정보들을 시행의 수를 개 크게 해가지고 여기 다 채울 거라고. 개 크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n이 커질수록 우리가 정규 분포에 가까워지더라. 해서 우리가 이항 분포에서의 평균은 어떻게 구했었고, 이항 분포에서의 평균은 np로 구했었고, 표준 편차는 우리가 npq에다가 루트를 이렇게 썼었지. 그러면은 시그마의 제곱으로 쓰네. 자, 보고 싶어. 시그마의 제곱은 npq, q 말고 1 마이너스 p. 자, 다시 시행의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항 분포가 어디에 가까워지더라? 정규 분포로 가까워지더라. 그게 큰세 법칙 좀 빌려와가지고. 그래서 이 친구는 우리가 어떻게 다시 표현할 수 있냐면, 정규 분포가 시행의 수가 커졌었을 때 얘는 np, 그 다음에 np 1-p로 이렇게 쓸 수 있더라. 그래서 이항 분포랑 정규 분포를 우리가 연결을 했고, 우리 교육 과정에서는 n이 개 커졌을 때의 기준은 3입니다. 3이라는 숫자가 개 커진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문제 속에서의 문장들이 n이 충분히 크다라고 할 거라고. 충분히 클 때. 그래서 이항 분포를 뭐로? 정규 분포로 이렇게 해석을 할 거랍니다. 자, 통계 단원에서 모든 핵심 내용들은 끝났습니다. 이제 10단원이나 11단원 두 개가 남았는데, 그 두 개는 정말 너무 많이 쉽습니다. 그래서 통계 단원의 100%가 뭐 퍼센트 100으로 10으로 보자면 9할이 이항 분포랑 정규 분포입니다. 나머지 1할이 10단원, 11단원. 11단원은 이제 교육과정이 개편이 되면서 저기 1단원에서 또 원순열이 빠지면서 11단원 새로 들어왔거든? 근데 얘랑 같은 내용이야. 해서 통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 해봤고요. 제가 기본 문제 한번 풀게요. 여러분들 밑에는 유제 문제까지만 좀 해보자. 이게 돌아서면 까먹거든? 이제 숙제. 아, 여기서 끝내면 되지. 왜 숙제야, 기분 나쁘게. 그거 숙제잖아요. 아니. 자. 자, K 값을 한번 구해보라고 합니다. 연속 확률 분수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다? 연속, 연결되어 있다. 무슨 개념이다? 미적분 원 개념이다. 연속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좌우간의 로그간과 극한값이랑 함수까지 같아야 된다. 그래서 1에 대한 좌우가 아니면서 함수가, 1에 대한 우극하면서 함수가. 얘네들이 1 넣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연속입니다. K 1 넣으면은 마이너스 1 아이씨. 별 의미가 없네. 똑같아 적어버렸네. 그냥 진짜 K로. 그렇다면은 그래프를 그리자. 자, 1 넣어봤더니 얘가 K가 되고 1 넣어봤더니 얘가 진짜 K가 됐어. 1 넣었더니 K가 됐대. 자, K는 양인지 음인지 또 안 알려줬네? 몰라. 봐봐. K가 만약에 음이라면 여기가 원점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지. 우리 이제 확률 변수인 친구들은 제 fx가 다 뭐일 때? 다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쓸 거라고. 그래서 K는 표시 안 해준 이유가 양수였다고.
그 다음 1에서 2까지입니다. 1에서 2까지는 2를 넣으면 빵이니까 이 친구 점 찍고 x에 1 넣으니까 k가 되니까 얘는 이렇게 연결해줘야겠네. 해서 정의역이 0부터 2까지라고 합니다. 이 친구의 전체의 넓이는 뭐 얼마여야 된다? 전체 확률이니까 1이어야 된다고. 1 확률이. 해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입니다. 그래서 k는 1. 2번 0.5에서 1.5를 해당되는 확률을 구하라네. 1.5, 0.5 여기가 1, 여기가 1.5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되는 넓이를 구하래 라는 의미고요. 이 친구는 x는 1, y는 x인 k가 1이니까 y는 x가 됐고 얘의 높이는 상등함수여서 0.5 얘네들 대칭되고 있겠지? 0.5입니다. 그렇다면 요만큼 사다리 꼴 넓이를 반띵해서 900 구해서 곱하기 2하죠. 2분의 1 곱하기 이 친구는 1 0.5 더하기 1 곱하기 이만큼이 0.5 근데 그게 똑같은 게 하나 둘입니다. 0.75 합니다. 평균이랑 분산을 한번 구해보랍니다. 자, 평균이랑 분산입니다. 이 친구는 확률 밀도 함수가 x. 이게 표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이게 좀 직관적이어서 우리가 평균 어떻게 구했었지? 확률 분포표에서는 이 친구에다가 위에 있는 x를 뭐 곱해가지고 싹 다 더하는 거였잖아. 근데 이 친구는 함수이기 때문에 얘 확률 밀도 함수에서 확률 변수를 곱해서 뭐 할 거야? 더할 건데 우리 이 친구가 곡선이다. 어떠한 함수로서의 넓이가 얘기되는 거다. 그래서 뭘로 쓴다? 인테그랄 적분으로 쓴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2까지. 근데 0부터 2까지는 전체니까 1. 할 필요 없고요. 그렇다면 이 친구는 별량의 제곱에다가 별량의 제곱의 평균에다가 평균의 제곱을 빼야 되지. 그러면은 fx라고 하는 게 이 친구가 x, 이 친구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고, 그럼 그 상태에서 x 곱하게 되면 x 제곱 fx라고 하는 놈은 x를 곱하면 x 제곱하면 얘는 x의 대제곱, 얘는 x의 대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x 제곱이다. x 마이너스 2 얘는 0부터 1까지, 이 친구는 1부터 2까지. 그러면은 0부터 2까지 정적분은 얘네들을 해야겠네? 아니 귀찮아. 많이 귀찮아. 그러면은 이게 적분 구간이 달라져야겠지? 0부터 2까지면 0부터 1까지는 이 친구, 0부터 1까지는 이 친구 가지고 정적분. 그 다음에 나머지 1부터 2까지는 저 친구 가지고 정적분. 를 하면은 4분의 1에다가 1 넣게 되면 4분의 1 빼기 0은 생략. 이 친구는 조금 귀찮으니까 했다 찍을게. 12분의 11입니다. 둘이 더해가지고 1 빼면 6분의 1이 납니다. 예전 말씀드립니다. 2번 한국, 미국, 일본 신입사원 중에서 월급은 평균이 200, 그 다음에 2,500, 한국이 200, 미국이 2,500달러, 그 다음에 일본이 21만 엔. 그래서 표준 편차는 각각 내가 평균
표준 편차가 각각 얘는 10만 원, 얘는 300달러, 이 친구는 25,000달러, 5,000엔 정규 분포를 따른대. 그러면 이 친구의 정규 분포는 200만 원에 이거 공지 다 붙여야 된다. 오 미친 거 아니야? 평균 200만 원에다가 표준 편차가 11에 11 되고 미국입니다. 이 친구의 정규 분포는 2,500 안 할래. 돈 아니고 이거 안 할래. 밑에는 유제 내가 해줄게. 유제 2번 내가 보여줄게.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있습니다. 모의고사 치른 결과가 9, 수 0이 있고요. 평균이 65, 55, 60 분살이 8의 제곱, 10의 제곱, 6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국어가 78점, 수학이 75점, 영어가 74점을 받은 학생의 각각 가장 잘했다고 할 문제를 찾아봐.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국어의 정규 분포는 평균이 65, 분산 8의 제곱. 그다음에 수학의 정규 분포는 55, 10의 제곱. 그다음에 영어의 정규 분포는 60의 6의 제곱입니다. 어. 분산 국어 영어랑 여기 책의 반대로 나왔는데. 워크북에? 네. 워크북 잘못. 네. 워크북 잘못. 책 따라합시다. 워크북이 잘못됐답니다. 이게 맞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이 누가 더 잘했는지를 어떻게 아냐면 봐봐. 이 친구들이 다 X야. 다 X. 그러면은 X가 78, 75, 74점이었을 때 얘네들 다 뭐 할 거냐면 다 이제 하나의 함수로 보려고 표준 정규로 표준화 시켜볼게요. 자, 국어가 78점, 얘가 75점, 영어가 74점이래. 그러면 이 친구의 평균은 65점, 얘는 55점, 이 친구는 60점. 평균을 빼고 얼마만큼 남는 거? 싹 다 표준 편차로 나온다. 한 게 얘가 국어의 표준 정규, 얘가 수학의 표준 정규, 이 친구가 영어의 표준 정규 분포 해서 이 친구는 계산 좀 해봐. 8분의 13 얘는? 그 분모 12. 아 얘가 10이구나. 얘는 2, 얘는 4 아니지. 3분의 7. 3분의 7. 그럼 제일 큰 놈이 제일 작은 놈은 뭐야? 9. 국어. 제일 큰 놈이 영어. 영어. 볼게요. 자, 얘네들 지금 무슨 작업한 거냐면 다 표준 정규분포 평균을 0으로 다 바꿨고요. 국어입니다. 국어를 얘로 할게. 국어, 수학, 영어. 그러면은 지금 얘네들 뭘 구한 거냐면 이 친구의 높이를 구한 거야. 그래서 가장 큰 놈이 가장 잘했어요. 그래서 영어가 가장 잘했어요. 입니다. 이런 거 문제 아니고요. 3번 문제 나온 문제 좀 하자.
자, 정규 분포가 60이고 2의 제곱입니다. 이 친구를 옆에 있는 이제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줄 거야. 표를. 해서 1번 x는 58. 자, 얘네들은 우리가 너무 다 다른 놈이어서 얘네들 다 뭐 할 거냐면 싹 다 표준화 시킵니다. 표준화. 어떻게 표준화 시킨다? x에다가 뭐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눌 거라고. x에다가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눌 거라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친구 혜니가 z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변수고 이 친구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자, 이 친구는 이렇게 생긴 종 모양의 함수, 질량 밀도 함수를 쓸 거고 얘가 0이고 마이너스 1은 여기인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여기 영역을 말하고 있네. 그러면은 요만큼은 고민할 거 없이 싹 다 0.5 더하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뭐랑 똑같다? 0부터 1까지랑 똑같다 라고 해서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 표라고 해서 그 함수 하나에 대한 그 z가 0에서 스타트해서 어디까지 라는 게 오른쪽에 있는 표. 얘가 1.0이었을 때 얘가 0.3413이랍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를 표준 정규 분포에 옮겨가지고 0부터 1까지 넓이를 가져와서 0.3413 이렇게 할 겁니다. 굉장히 0.8413 2번입니다. 57보다 크고 64보다 작을 때입니다. 자, 얘네들을 우리가 뭐해서 표준화를 해서 표준화를 어떻게 한다? 별량의 확률 함수에다가 뭘 빼서 평균을 빼서 표준 편차만큼 나눌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마이너스 1.5 얘는 2. 자, 우리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는 건 스타트가 0부터 어디까지인 정보를 주기 때문에 마이너스 영역들을 플러스 오른쪽으로 넘겨서 볼 줄 알아야 되고 일단은 함수로 얘기를 하자면 얘가 0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2는 여기 그럼 마이너스 1.5 따로 찾고 0에서 2까지 따로 찾자고. 그러면 0에서 2까지는 확률 여기 뭐냐 분포표를 보니까 이 친구는 0.477이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5에서 0까지인 요만큼의 영역은 뭐랑 똑같다? 0에서 1.5까지의 영역이랑 똑같더라. 그래서 이만큼의 영역은 0에서 0.5입니다. 1.5입니다. 1.5가 0.433이랍니다. 해서 0.9104 59. 자, 빠르게 합시다. 표준화를 바꿀 거고요. 표준화는 어떻게 한다?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만큼 남을 거다. 이게 표준화. 해서 z라고 하는 놈은 마이너스 0.5. 그러면 함수로 싹 표현을 하면 여기 이렇게 생기고 여기가 평균 빵이고 표준화 시키니까 0 마이너스 0.5 여기 0.5 끝나갑니다. 자, 그렇다면 요만큼 반띵이 0.5에서 뭐 빼면 되는 거야? 이만큼 빼면 되는 거네? 근데 우리 표준 분포 표준 정규 분포 표는 0부터 어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친구는 뭐랑 똑같다? 0부터 0.5까지 넓이랑 똑같다. 0에서 0.5인 넓이가 0.1915랍니다. 그래서 0.3085. 부자의 형태 썼으니까 지우. 고등학교 2학년이고요. 학생이 500명이 있고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줄 거라고. 평균은 164라 하고 표준 편차는 4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1번. 키가 158 이상 164 이하랍니다. TAA가 확률 변수 이 친구가 158에서 164 이하의 확률을 구하래.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떻게 한다? 너무 보기가 힘드니까 표준화를 시킨다. 표준화는 별량에다가 평균을 빼고 뭘로 나눈다? 표준 점차로 나눈다. 해서 표준화가 된 놈은 이 친구는 빵. 이 친구는 마이너스 1.5. 그러면은 마이너스 1.5에서 0. 얘는 뭐랑 똑같다? 0에서 플러스 1.5랑 똑같다. 이제 그림 안 그리고 해볼게.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표를 보니까 1915. 2번입니다. 키가 158 이하 또는 키가 166 이상인 학생이 대략 몇 명인지 보네요. 몇 명인지. 자, 확률을 일단 구할게요. 표준화를 먼저 시키고요. 158 빼기 평균에다가 표준 편차만큼 나누고 더하기 166과 평균 164를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누고 이렇게. 그래서 이 친구는 마이너스 1.5. 이 친구는 0.5입니다. 함수로서 나타내면 마이너스 1.5 여기 이 친구 이하랍니다. 그 다음 0.5 이 친구랍니다. 자, 첫 번째 핑크 마이너스 1.5 이하인 놈은 0.5 반띵에다가 뭐 빼면 되는 게 0에서 마이너스 1.5에서 0 빼면 되고 마이너스 1.5에서 0이라고 하는 놈은 0에서 1.5랑 똑같을 거고 0에서 1.5의 표준 정분포표는 0.433이랍니다. 이 친구는 요만큼이 넓이가 반띵 0.5에다가 어디서 어디까지? 0에서 0.5까지 이만큼의 넓이를 빼주면 되겠네? 그래서 빼서 보니까 0에서 0.5까지는 0.1915랍니다. 그래서 둘이를 싹 더해서 때려주시면은 이 친구는 0.0668 하고 이 친구는 0.085랍니다. 자, 내가 더하기를 쓴 건데 난 얘네들 확률을 다 하라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확률을 물어보는 학생이 몇 명인지 이 친구도 몇 명인지 물어봤네. 확률이 아니라 몇 명인지. 그러면 그 확률에다가 뭐 곱하면 돼? 전체 곱하면 되는 거지? 164를 싹 네? 500명. 그러니까 전체가 몇 명이야? 500명. 500명을 싹 때리게 되면 이 친구는 약 216명이다. 이게 답이고 이 친구는 여기다가 500명 곱하고 전체 500명을 싹 곱해주면은 이 친구는 약 33명. 이 친구는 154명이랍니다. 지우러 가야 될 때까지. 5번입니다. 자, 어느 고등학교에서 평균이 174, 표준 편차가 6 해서 뭘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대.
그래서 키가 183 이상인 학생인 사람이 60%, 그다음에 183 이상인 학생이 60%, 183 미만 잡것들이 10%밖에 안 돼. 농구부가. 그래서 이 학교에서 임의로 뽑은 한 학생이 농구 동아리에 가입을 하려고 할 때 183 이상의 확률을 구해봐. 이렇게 볼까? 일단은 질문 183 이상인 확률을 표준화를 시켜가지고 183 빼기 평균이 174, 표준 편차가 6. 해서 1.5. 그러면 이 친구가 뭐랑 똑같지? 1.5 이상이니까 1.5 이상, 전체 0.5에서 0에서 1.5 빼면 되겠다. 0.5에서 0에서 1.5 표준 좋네. 0.43이라고. 그래서 이 친구가 0.07이랍니다. 자, 이거는 키가 183 이상일 확률을 구한 거긴 한데 앞에 전제가 뭐였지? 임의로 뽑은 학생이 농구 동아리에 가입하려는 학생이었을 때 임의 어쩌고저쩌고 뽑힌 학생, 학교 전체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학생이 농구 동아리에 가입하려고 할 때 183 이상인 친구들이 60%, 183 미만 적것들이 10%. 이 친구가 농구 동아리에 가입을 할 거래. 그렇다면 전체 183인 이상의 확률은 0.7. 그러면 183 이상의 친구들 중에서 가입을 하려고, 여기가 가입이지? 문제가 가입할 친구가 60%, 얘는 10%. 가입할 친구가 60%래. 그렇다면 이 친구는 183인 친구가 전체 전교생에서 0.07 확률로 그 중에서 60%가 가입을 할 거고, 그렇다면 183 미만 잡것들의 확률은 뭐다? 이 친구의 6건인 거지. 0.93 0.93이 183 미만 잡것들 중에서 10% 0.1이 가입을 할 거래. 그렇다면 전체가 이 친구 전체 다 더하면 0.135랍니다. 자,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 이 친구였었을 때 이 친구 1 확률, 무슨 확률? 조건부 확률입니다. 그래서 가입한 친구들 0.135분의 진짜 183 이상일 친구들의 확률. 다시 5분의 14. 어렵죠? 조건부 확률이라 섞은 통계였습니다. 나 이거 안 할래. 6, 7, 8, 9, 4문제 남았네? 다음 시간에 하지 뭐. 밑에 있는 유제까지만 좀 풀어주세요. 한번.